자, 먼저 홍 의원님. 네. 예, 이 무릎 발언 놓고 국민의힘 당 대변인실에서 오역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마 처음 나왔을 겁니다. 그때부터 걱정하시던 분은 없으셨어요? 그 내용을 그 보기 전까지는 뭐 정확하게 이제 몰랐으니까 예. 그거 뭐 그 메시지 그렇게 나오고 지금 또 아이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네네. 어떠십니까? 좀 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희 당의 이제 그 뭐 대변인부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이제 하는 한마디 한마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판단을 좀 더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 대변인실이 뭔가 이렇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부족하다 그런 견해 보지 않으세요? 좀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죠. 특히 이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할 때 그 질문지라든지 뭐 또 대통령 발언을 뭐 정확하게 녹음하는 거라든지 특히 또 사실은 조금 질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한미 관계를 좀 중심으로 이제 했어야 되는데 한일 관계가 이제 질문지가 나왔을 때는 조금 미리 조금 뭐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위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정말 그 민주당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말은 과연 지금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외교 현장에서 외교라는 게 총성 없는 지금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뛰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아니고선 이런 논쟁에 대해서 아무도 전 세계 어디에도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어떤 논쟁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민주당이 정말 국익적 측면에서 좀 더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유명한 정치 경언에 politics stops at the water age라고 정치도 해안선에서는 멈춘다. 즉 정쟁도 국익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큰 의미인데 저는 민주당의 프레임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를 잡고 자꾸 침소봉대를 하고 때로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성과를 깎아내리고 또한 대통령의 어떤 리스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갖고 있다. 이번 어떤 사안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그 유럽에서도 100년간의 많은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력이 이제 된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런 어떤 100년 안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이 있지만 그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게 전반적인 어떤 논조이고 결국은 항상 일본이 무릎 꿇어서 뭔가 이야기를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게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 한 부분만 싹둑 잘라내 가지고 침소 봉대라면서 그럼 일본이 그 무릎 꿇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하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일당의 어떤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니다. 심지어 외교 현장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그 대만 해협의 어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외교 그 중국의 외교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부용치회라고 사실은 회자가 굉장히 고약한 말입니다. 뭐 새 혹은 어떤 멧돼지 이런 어떤 불이 뭐 이런 어떤 거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이런 어떤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도 하고 하니까 또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또 불장난하다가 뭐 불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같은 식구고 우리 같은 우리나라의 정당이라면 중국에 먼저 항의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는 아무런 비판 안 하다가 대통령이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꾸 비판할 걸 찾아보니까 양이원영 의원은 대통령이 왜 넷플릭스에 투자하느냐 이런 어떤 어이없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외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리고 좀 합리적인 좀 비판 좀을 했으면은 좋겠다.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 의원님, 그
대통령 지금 5조 8천억 원 투자 유치하고 이틀 동안 뭐 44억 달러 투자 유치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당에서 실현해서 여당에서 실현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유상범 의원이 이제 그 주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인 못했다.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이제 실수면 이제 인정을 했죠. 방금 우리 박 의원이 말씀하신 조금 잠깐 그 팩트 체크를 제가 잠깐 하면은 예. 조금 전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이제 69억 불 이제 정식으로 이제 MOU를 맺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환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뭐 9조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투자의 질인데 예.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넷플릭스 콘텐츠뿐만 아니라 예. 또 뭐 코닝이라든지 뭐 이게 최첨단 기업으로부터 이제 반도체라든지 예. 청정 어떤 뭐 수소라든지 예. 뭐 이런 어떤 최첨단 기업의 어떤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의 질이 일단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뭐 양희 의원이 말한 것 같은데 넷플릭스 이미 투자하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뭐 해가지고 뭐 산지 끌어간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예. 넷플릭스의 회장 CEO가 테드 스랜도스 회장이 제가 공식적으로 그 CEO가 이야기한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좀 예. 해봤는데 2016년도부터 2022년 작년까지 넷플릭스에서 투자한 금액보다 넷플릭스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향후 4년 동안 발표한 금액이 2배 이상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6년에 비해서 4년 동안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기존 투자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더 많이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타지말 관광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제가 부속실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동시에 대통령과 뭐 이렇게 정부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 김정숙 여사에 비해서는 거기 비해서는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홍 의원님. 네. 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송 대표의 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지금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많은 사항들이 지금 현재 계속 녹취돼 있고 JTBC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 이미 나온 것만 하더라도 강내구 감사가 뭐 연결인한테 뭐 보고를 했다는 둥 또 예.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모 씨가 그걸 돈을 뭐 300만으로 뭐 나눴다는 둥 뭐 그런 녹취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뭐 몰랐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특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농공행상으로 그 윤건석 의원을 그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이정건 또 사무부총장으로 이렇게 임명한 자체가 예. 원외 인사가 사무부총장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정건 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베풀어 줬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저는 이번 돈 봉투 사건을 보고 민주당이 굉장히 좀 집단적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 그 녹취록도 보면 형님 주시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든지 참 낯뜨거운 어떤 멘트들이 계속 뭐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것을 또 디펜스하기 위해서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건 뭐 밥값이고 교통비밖에 안 된다는 등 장성호 의원이 물론 사과 냈습니다만 이런 식의 디펜스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참 민주당이 진짜 도덕적 불감증에 빠졌구나 이런 어떤 걸 많이 느꼈는데 더 가관인 것은 송영길 대표가 오니까 야 역시 큰 그릇 응? 무력이 없다 또 이런 것까지 막 하는 걸 보고 야 민주당이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 의원님 지금 네. 꼬리 자르기란 말 나왔는데 여당도 또 꼬리 자르기란 말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꼬리의 머리는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으신 겁니까? 어떠신 겁니까 요즘에? 송영길 대표는 사실은 꼬리 자르기로 잘리실 분이 아니죠.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또 오선 중진 의원의 또
586 주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 마탱격이고 인천광역시장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뭐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로 탈당해서 되실 분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또 이 사안은 워낙 그 관련된 분들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특정 뭐 되는 사람이 10명에서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워낙 그 해당 당사자들이 많아서 한두 명으로 지금 현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보면은 아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이렇게 탄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검찰 수사에 이제 빨리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태도가 좀 다른 것이 상당히 조금 민주당의 좀 태도로 봐서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는 뭐 전당대회 할 때부터 이심송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마지막 경선할 때 뭐 여러 가지 4.4.5.2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편의를 많이 봐줬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송영길 대표의 돈을 나눠준 박모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이게 결말이 될지는 수사 앞으로 수사항 이런 게 봐서 이제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골병라인 내지는 뭐 블랙라인이 되고 있는데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타셨는데 사실은 타시기 전에 좀 유감 표명이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김포 골드라인 개통이 2019년도 됐습니다. 그때 경기지사였잖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에서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임대차 3법이라든지 합법적인 임대 소득자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이런 문제였던 원인을 제공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유감스럽고 결국은 당시의 시장과 결국은 도지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을 결국은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BC가 안 되는 것을 결국은 제외하고 이제 경전철로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특히 또 향후 이게 좀 수요가 늘어났을 때 대비해서 좀 그 기차량을 좀 확장을 고려한 설계가 되는데 지금 2량인데 지금 각 역 지금 김포골드라인이 10개 역인데 그 역사 크기조차도 확장이 안 되게 지금 현재 설계해서 지금 이제 건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 설계 당시에도 2량에서 4량까지는 좀 확장을 좀 하자는 식으로 좀 설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이런 어떤 행정이 지금 많은 김포 시민들의 지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빨리 지금 전세라든지 이런 어떤 버스 어떤 긴급한 투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책 특히 또 서울시의 이런 어떤 그 어떤 수상 어떤 버스도 저는 대도시의 서울같이 대도시의 한강 같은 큰 강을 끼고 있는데 뉴욕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이런 어떤 수상 버스가 없는 세계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지하철 9호선 같은 중전철로 이런 어떤 연장 문제 이런 것을 조속히 빨리 좀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님 말씀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책임이 크다. 아니 책임도 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관계자들이 뭐 저는 다 일부분은 다 이제 그 이제 책임이 있다는 이제 저는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재명 대표만 말씀드린 거고 그때 당시에 또 김포시장이 8년이나 하셨던 민주당 소속의 또 시장이었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수상버스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김포 시민들이나 서울 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전 세계 도시에 수상버스가 서울 같은 대도시 한강 같은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단 그 선착장을 가는 진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안 문제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